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1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진이 되겠습니다. 더하여 오늘은 2019년 바로 말복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복, 중복, 말복, 머리가 벗겨지도록 뜨겁다라고 해서 이제 복날턱이라고 하죠. 오늘 말복이니까 여러분들 보양식 이렇게 드시면서 뜨거운 여름 잘 지내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복날 들어오는 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날 들어오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날이란 것은 초복이라는 때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말복이 있습니다. 말복. 그래서 이 복날은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복, 중복, 말복이 들어온 때는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 하지라고 하는 절기 아시죠? 제가 여름 할 때, 5월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하지 후 세 번째 경일에 들어오는 것이 초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은 하지 후 네 번째 경일에 들어오는데, 경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자 요걸 말하는 겁니다. 지지로 뭐 경일인데 지지로 진이 오느냐 오가 오느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천간으로 그 날이 경날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 후 그다음에 첫 번째 경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경진일이 입추가 지나고 첫 번째 들어오는 경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고 지멋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세 번째 경일,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네 번째 경일,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뭐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남들한테 약간 좀 아는 척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냥 좀 아는구나, 이런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다, 이 정도고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더운 날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하는 3 그리고 4주 주인장의 그냥 따뜻한 마음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경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과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천간 중에서 일곱 번째죠. 갑을, 병정, 무기, 경, 일곱 번째 천간인 경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놓고 봤을 때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금이라고 하는 경금, 똑같은 금이라고 하는 신금이다 하더라도 음양이 구분이 되면서 그 성향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일 것 같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그 성향 자체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경금의 쓰임새하고 신금의 쓰임새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로서 단련하지 않은 무쇠 같은 거 있죠. 녹이 쓸어 있고 약간 거칠고, 그 다음에 잘못 만지면 사람의 손이 베일 수도 있고 사람의 손이 절단될 수도 있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쇳덩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칠고 투박한 그런 거친 그런 강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 되게 보면 성향 자체가 매우 강하고 강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갖고는 그 성향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고하고
완고하고 어떻게 됩니까? 뭐 약간 좀 강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성향 자체가 경금 자체가 원래 완악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냥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없겠고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좀 강하게 단련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어떻게 됩니까?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그런 학생들 있죠. 약간 일진 같은 애들, 약간 좀 힘이 넘치고 자기 주관이 과도하게 센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어떤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규율로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은 두 가지 경우로서 이 아이를 다뤄줘야 됩니다. 하나는 진짜 강하게 다스려가지고 좀 강직하게 키우거나 아니면 그냥 오냐 하면서 그냥 사고만 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집안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도 그런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거칠고 고집이 굉장히 센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이의 성향을 모르고 그냥 오냐 독자니까 오냐 해주는데 이거 오냐 해주는 것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것이 뭐 그냥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강하게 꾸지람도 하고 가끔은 이제 약간 체벌도 좀 하고 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다반사에 좀 뭐다 터지는 거야 기본이었으니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체 강하고 투박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똑같은 강한 기운을 가지고 다스려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금을 다스리는 데는 오행상 화라고 하는 불로서 경금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불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화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평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정화가 경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고 병화 칠살로서는 경금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는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 그러면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쓸데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칠살 병화가 전혀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차이는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것인데 이것을 기물 어떤 용도 있는 어떤 기물을 만드는 용도로서는 정화로가 있어야지만 기물을 만들 수 있겠는데 병화로서는 경금을 다스려서 기물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칠고 사나운 경금을 어떻게 돼요? 같이 거칠고 사나운 것으로서 통제시켜주는 내지는 약간 그걸 절제시켜주는 그런 용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정하지만 병화 자체도 용도가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겠죠. 병화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를 쓰는 것이 경금을 더 용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원령은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계절로서는 초가을에 해당이 되죠. 초가을. 그래서 이거를 초추다 내지는 맹추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맹추다 하니까 약간 욕하는 그런 기분 드는데 이거는 뭐 한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신월은 맹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 서방이죠. 신유술 서방에 해당이 되니까 방향은 서쪽이 될 것이다. 그죠? 엄밀히 따지면 신의 방향은 서쪽 중에서도 남서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신유술은 또 뭐에 되죠? 금왕절, 즉 금이 사령하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고요. 금이 사령하는 이 구간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 되겠습니다.
하얀 호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태왕살신기라고 하는 드라마도 했었는데, 자, 남쪽은 주작이고요, 북쪽은 현무, 그 다음에 좌측, 즉 동쪽은 청룡, 그 다음에 서쪽은 백호여서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신유술 서방 쪽은 백호가 관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주관하는 색은 백색이다, 즉 흰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어려울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금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그 다음에 내일 하게 될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도 일단 일간 자체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매우 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간 자체가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그랬어요.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했는데, 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 재자라고 하는 건 재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뜻하는 건데, 관성, 관성. 자, 여기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편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보다는 편관, 즉 칠사를 의미한다라고 놓고 보는데,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똑같은 신월에 경금이 태어난 것과 내일 신월에 신금이 태어나서 똑같이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금인 경금과 신금인 음금인 신금의 차이는 용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양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화로서 정화가 됐건 병화가 됐건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용도가 있는 것이지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수로서 도세주옥 내지는 숙이 유행하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는데, 이와 같은 경우 경금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그랬죠. 채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금 입장에서 필요한 화는 정관인 정화가 있겠고요. 선생님 아까 편관이라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일간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천편일률적으로 다 편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경금은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편관칠살 병화보다는 정관인 정화가 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화만 있으면 안 됐고, 여기다 편재인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단련해 주게 되면 경금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정화, 지지로 임목 내지는 어떻게 됩니까? 뭐 5화 정도 있으면 되는데, 용신으로 쓰는 것, 희신으로 쓰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을 때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난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과 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의 격국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격국은 뭐예요? 걸록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걸록격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걸록격 그 다음에 양입격 하게 되면 재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걸록격이 되는데, 그 다음에 월간에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간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요 신중에 있는 중기인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어떻게 돼요? 장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 자체도 약하지 않다. 자, 걸록격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간 경금도 왕하고 그 다음에 식신인 임수도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간 자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재관을 재성과 관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식신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수,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게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정화 내지는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를 수, 임수 내지는 개수가 파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격을 어떻게 돼요? 파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화가 없을 때는
이 화가 전혀 없을 때는 수를 써가지고 왕금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 경금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본연의 어떤 목적, 본연의 용도가 나타나는 것인데, 임수 내지는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최선책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쓴다라고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정화 간목을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국세 자체가 상상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중격 내지는 약간 하격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수가 투출한 것 자체는 썩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하여 연간을 보게 되면은,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 있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신에도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 있겠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은 장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걸록, 녹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있어서 경진일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토의 용도는 어떤 용도가 있냐면, 전혀 용도가 좋은 용도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월령을 듣겠다라고 하면 경금 일간 자체가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기가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한데 거기다 되고 밥 더 먹어라, 너는 보약 더 먹어라 하게 되면 애가 너무 과체중되거나 오히려 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고요. 이 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 자체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신월이 태어났을 땐 더 이상의 생조를 받을 필요가 없겠고요. 더 이상의 어떤 방시를 받을 용도가 없습니다. 당연히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타 간지에서는 목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데, 다시 토가 있게 되면 일간 자체가 더 왕해지는 그러한 쓸데없이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이 경우도 그냥 무조건 수가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고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수가 용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가 병, 즉 꺼리는 귀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살피셔야 됩니다. 그거는 생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요 말복 복에 대해서는 이제 말복 지났으니까 올해는 다시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혹여 뭐 내년에 또 초중 말복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잘 정리해 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명식에서 생시, 가장 먼저 병자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지로 놓고 보게 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도 해수가 있고 지지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거는 신월 의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거기다 대고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원래 금이 왕하고 수가 금에 비해서 좀 덜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주가 완전히 격이 변한 것이라 오히려 금수 진상관 격으로 오히려 격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가 너무 왕한 왕신이 돼버린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고, 그 목이 화를 생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지로 이 병화 자체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중에 왕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가 병화를, 이런 경우에는 보광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임수가 병화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간 이렇게 수가 왕한데 병화로서 조우를 한다거나, 내지는 병화로서 경금을 그래도 억제해주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식신으로서 이렇게 칠살 병화를 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명리용어로 봤을 때 제살태과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약간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하고 칠살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제살태과라고 하는 것은 칠살, 요 살자가 칠살이라고 하는 병화를 뜻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이 제살, 병화를 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하게 병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약살이 돼야 되는데, 제자약살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수가 너무 많아서, 식신상관이 너무 많아서 칠살 자체를 너무 과하게 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살퇴과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어떠냐면은 쉬운 말로 지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법이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살퇴과가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쉬운 말로 학창시절에 일진하고요, 나이 먹어서 조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축토가 있어서 다시 금을 생해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토, 기토가 있어도 이거는 굳이 경금을 생해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근데 정화로서 왕금, 경금, 일간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화는 혼자 쓰지 않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한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으면 정화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공력이 거의 없어요. 뿌리도 하나도 없고요. 정화를 생조해주는 목도 하나도 없다. 선생님 해중 간목, 진중 을목, 그런 거 가지고 정화 생조하려고 하면 대략 좀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를 생조하려면 최소한 지지로 인목 정도라든가 아니면 천간으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정관 자체가 있기는 한데 상관이 너무 왕하고, 식신상관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관성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모시가 된다고 하면, 이모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오화를 보게 되면 오중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자, 월간의 임수가 신, 진, 해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시간에 있는 임수도 진, 신, 해 다 통근하게 되죠. 그러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지, 시지에 오화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 모닥불은 피어났는데 저 위에서 비가 아주 그냥 먹구름 끼고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화가 깨질 염려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오화가 밖에 나와서 경금을 단련하려고 하면 매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복인데 건강 더위 조심하시고 꼭 맛있는 거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